자, 우리 88페이지에 이산확률 변수 ax 더하기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을 해볼 거고요. 자, 우리가 늘상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복습을. 그럼 복습을 빠르게 한번 다 같이 해보는 걸로 하면서 훑어볼게. 우리가 현재 통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이 통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의 확률 변수의 값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랬을 때 쌤은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걸 어떤 단어로 기억하자고 했지? 재배열하자고 했죠. 재배열. 어떤 것들의 재배열이었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사건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한 전체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해서 분류를 다시 세팅을 할 거라고. 그럼 그 분류가 세팅이 된다라는 말뜻은 결국은 재배열을 시킬 건데, 그럼 그 재배열이 되는 것의 모습꼴들은 결국 함수로서 표현이 될 거라고 해서 대응하는 형식들이 괜찮나요? 그럼 그 함수라고 하는 관건에서 이 x가 어떤 식으로 재배열되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드러날 거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산의 상황이라고 이산 확률 변수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의 상황, 연속의 상황이 있다고요. 괜찮나요? 그럼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확률 변수 x를 어떤 식으로 취급했냐면 셀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라고 했어. 예를 들어 동전 앞면의 개수, 앞면 1개, 앞면 2개, 앞면 3개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키, 혹은 그 버스의 배차 간격, 분, 시간, 혹은 여러분들 건전지의 수명, 혹은 머리털의 개수. 머리털의 개수 어떻게 하나하나 세? 맞잖아. 전체 구간 10만 모에서 20만 모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했어. 얘는 구간에 대한 내용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고, 얘는 하나하나 한 개 한 개의 값으로 설정하는 셀 수 있는 요소들 일 때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 친구의 확률 변수 x를 함수라 했잖아. 그 함수에 대응하는 수식, 그 값 대응하는 관계식을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니? 얘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산 확률 변수의 상황에 예를 들면 x1, x2, x3, x4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 치면 그것들의 확률 p1, p2, p3가 나온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 뭐 한다 했어? 평균 구한다고 했고, 분산 구한다고 했고, 표준 편차 구한다고 했어. 그럼 첫 번째,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자료의 대표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니? 위아래 다 곱해줄 거라고 했었어.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과 그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소속됐었더라? 통계에서 어떤 단어로 묶어줬었냐면 삼포도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삼포도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였더라?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흩어졌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지? 분산이란 편차 제곱의 평균이 돼야 된다 했지.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였냐면 편차가 뭐였어? 편차가 누구였을까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고. 편차가 뭐였지, 종아야? 별량의 평균을 빼야 된다. 그럼 여기 확률 변수에서 별량은 누구들이라고 했어? 별량은 위에 있는 x1, x2, x3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개념에 대해서 했습니다. 방식은 빼고 간 거야. 우리가 그냥 용어들만 설명.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칠판 계속 볼까요?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조작을 할 거래. 어떤 조작을 했냐면 ax 플러스 b 이런 조작을 할 거래. 우리가 이전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점수로서 60점, 70점, 8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60점, 70점, 80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이 별량들에게 a 배를 해주고 b를 더해주세요 인 거야. 우리 저번에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부를 때 분산의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기억하라 했지? 재평, 평제. 그럼 그 재평, 평제에 누가 있었냐? 확률 변수 x의 제곱의 평균 이거 있었잖아. 그럼 요 놈 또한 지금 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야. 확률 변수 x를 뭐 해달라 했어? 제곱을 하니까 그 별량을 제곱했던 것처럼 요 놈은 확률 변수 x에 a배를 곱하고 b를 더해주세요의 형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것들에 뭘 물어볼 거다?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물어볼 거예요가 된 거야. 그런데 그냥 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EX에 제곱했던 것처럼 제곱의 평균을 했던 것처럼 요 수치를 그대로 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가지고 그것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 뭐가 귀찮냐면 너희 생각해봐. 분산 구하기가 쉬웠니 어려웠니? 귀찮았잖아. 어렵다기보다는 그 과정들이 너무 많았죠. 평균을 구하는 것도 당장에 이 세 개의 수치가 나왔을 때는 쉬워. 그냥 위아래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10개면 확률 변수 x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하나의 별량들이 10개면 10개를 위아래 다 곱해서 더해야 돼. 근데 그거를 a배 하고 b를 더한 다음에 또 그 위아래를 곱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요 놈을 x라는 변수의 확률 변수의 평균과 x라는 확률 변수의 분산과 공식처럼 끼워 맞출 거라는 겁니다. 공식처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여줄게. 우리가 제일 먼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게 60, 70, 80이라는 값을 가졌대. 그럼 이것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70이죠. 그럼 내용을 표현해보면 EX라는 걸 쓸 건데 우리는 지금 이게 확률 변수는 아니잖아. 확률 값으로 연계된 게 아니니까. 그럼 그냥 평균 값으로 70을 갖고 올게. 이렇게. M이라는 게 보통 민, 평균을 뜻해서 70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편차는 어떻게 돼? 편차. 편차는 여기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10, 0, 10 이래 되죠? 편차. 그럼 요때 중3 때 나오는 내용은 뭐였어?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친구로부터 분산을 구하려고 해요. 분산.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했어?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 때리자. 제곱하면 100, 0, 100. 그럼 분산은 얼마 나와? 3분의 200 나왔네. 표준 편차는 일단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요 확률 변수 x를 뭐 해볼 거냐면 10점 더해볼 거야. 10점을 그대로 더해볼 거야. 그럼 요 놈의 점수가 다 어떻게 돼? 70, 80, 90이 되네? 그치? 그럼 이것의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x2라고 할까요? 80이 되네? 자, 보세요. 평균 또한 똑같은 값으로 뭐가 됐니? 더해졌지. 똑같이 커졌지. 그리고 편차 구해볼까? 편차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 0, 10. 편차는 달라졌어? 그대로야? 그대로죠? 자, 끊어서. 분산 나중에 구할 거야. 끊어서 일단. 그럼 이번에는 요 놈에다가 뭐 해볼 거냐면 2배를 해볼 거예요. 2배. 2배 해보자. 얼마야? 120, 140, 160. 그 평균은 얼마야? 140이죠. 평균도 어떻게 됐어? 2배 됐네. 자, 다시 보세요. 요거 지금 끝낼 거야. 이거. 요거 끝낼 거야. 우리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현재 70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EX가 70이었대. 근데 우리가 그 확률 변수에다 전부 뭐 할 거래? 모든 별량에 10을 더했대요.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0이라는 것의 평균은 얼마가 되더라?
80이 되더라. 여기 10 더해진 만큼 그대로 더해졌더라. 그리고 이의 2x 또한 어떻게 되더라? 140. 그 첫 번째 있던 EX의 평균에 그대로 2배한 것과 동일하게 나오더라. 그럼 이걸 한 번에 하면 어떻게 됐을까? 2의 2x 플러스 10이라고 하면 이건 결과값이 얼마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150이 되겠네. 되겠니? 그러니까 평균은 여기서 하는 그 행위와 똑같은 크기가 그대로 연동된다는 거야. 그 말은 즉, 요 놈을 만들어줬을 때 어떻게 된다? EX라고 하는 원래 X의 평균에 요 놈 어떻게 했니? A100 곱했고 B 더했죠. 똑같이 간다는 거야. A100 곱하고 B 더한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평균에 대한 공식이 됩니다. 됐나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 평균에 대한 공식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분산으로 가야겠네. 분산 봐야겠지? 그럼 우리 이제 요것도 다시 돌아가자. 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요 놈의 그 10만큼 커진 별량의 편차와 편차를 관찰해서 요 놈의 분산을 구해볼까요? 이 놈의 분산 두 번째 내용은 얼마 나와? 3분의 200. 어떻습니까? 같죠? 그럼 이제 2배도 가볼까? 2배? 140이 된 이 평균의 수치를 다 빼서 편차를 구해내면 어떻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20, 얘는 어떻습니까? 0, 얘는 어떻습니까? 20. 그럼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 때려봐. 400, 0, 400. 더해봐. 3분의 800. 그럼 다시 보자. 정리할 거야.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는 것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해서 세 글자 이름 땡땡 삼포도라고 했었죠? 삼포도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냈네. 그럼 첫 번째 60, 70, 80이라고 하는 이 세 수치를 쌤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 칸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대. 10만큼의 간격. 근데 그 x에 플러스 10을 한 건 뭐 한 거야? 이 세 개의 별량이 그대로 10만큼 위로 올라갔네? 그럼 얘네들이 흩어져 있는 정도가 바뀌었니? 변화된 게 없죠. 왜? 모든 별량이 똑같이 증가된 거니까. 그럼 얘네들은 평균도 증가됐고 그것들의 흩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간격들 또한 일정하게 유지된 채 평행 이동처럼 올라갔겠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별량에 대해서 분산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산에 대한, 다시 편차에 대해서 분산이 똑같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Vx라고 하는 이 수치가 3분의 200이 나왔는데 V에 x 플러스 10을 했는데 이 친구도 3분의 200이 나왔으니 플러스 10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100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3000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마이너스 2600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분산은 흩어진 정도니까 또 모든 별량을 똑같이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이 플러스 b라고 하는 수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되나요? 대신 이 앞에 a를 곱한 v의 ex의 상황은 꽤나 크게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칸의 간격을 그대로 2배를 늘려버리니까 편차 또한 2배가 늘어나 버린 거야. 되나요? 자, 확률 변수를 2배 키워서 편차가 2배 늘어났어? 근데 우린 편차 구하는 거 아니잖아. 분산은 어떤 공식이었습니까? 다시 생각해 볼까요?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해버리네? 그럼 얘 제곱을 해버리면 이 20이라는 수치가 400이 됨에 따라 이 앞에 있는 100이라는 크기의 몇 배가 돼버렸니? 4배가 됐네. 그러니까 분산 또한 몇 배 돼버렸어? 4배가 돼버렸네.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2배를 한 요놈은 그 3분의 800, 즉 몇 배가 됐다? 4배가 됐다.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V3x는 몇 배가 되겠니?
9배가 되겠지. 그렇지. 왜? 3배만큼 편차가 벌려지고 그걸 뭐 해야 돼? 제곱하니까 9배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럼 V4X는 몇 배가 되겠어? V4X는 16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 요약 뭐라고 하면 돼? 제곱배만큼 커졌다. 되니? 그럼 문자로 정리합시다. 보세요. 분산이야. V에 AX 더하기 B. 그럼 이 더하기 B는 분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전혀 안 준다. A는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더라. 몇 배만큼? 제곱배만큼. 그래서 얘는 어떻게? A 제곱의 VX.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표준편차는 쌤은 정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표준편차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지? 루트 분산, 분산의 루트 씌워라.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만 기억해서 최대한 줄이자고, 외우는 거를. 그럼 요놈 루트 씌우는 걸로 가라고, 그냥. 이 VAX 더하기 B를 요놈의 공식대로 구하세요. 그냥 분산을 구하세요. 그럼 분산 구한 거에 루트 씌워. 그럼 이 친구는 루트에 적용이 되니까 표준편차의 값이 나오겠지. 사실 요게 루트 씌우면 어때? 요 루트 VX가 시그마 X로 바뀌고 루트의 A제곱 뭐야? 절대값 A가 되는 거야. 왜냐면 A의 수치가 마이너스 4의 제곱일 수도 있잖아. 되나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 4라고 데리고 와야 되잖아. 이해합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쌤은 어차피 표준편차 안 합니다. 그냥 루트 분산으로 갈 거야. 다 통일되게. 됐니? 그럼 88쪽에 대한 내용과 복습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은 탄력 붙여서 빠르게 갈 거예요.